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문화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문화재는요, 보물 1973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이 신윤복의 미인도는 현재 간송미술관에 수장되어 있고요. 좀 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던 특별전 새보물 납시연내에 출품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인도의 개념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미인도라는 것은 옛날에 남자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감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그려졌었죠. 그래서 이 미인도는 중국에서 수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화가들도 조선시대 내내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남아있는 미인도가 신윤복의 작품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먼저 신윤복의 미인도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남아있는 다른 미인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귀몽도가 그렸다는 사녀도입니다. 부채를 들고 있는 선녀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중국풍의 미인도를 참고해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부채를 비스듬하게 들고 있고 머리 왼쪽에 꽃을 꽂은 게 특징입니다. 저 당시에는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했나 보네요. 지금은 저러고 다니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해남의 고산 윤선도 종과에 전해 내려온 미인도인데요. 작품에 이렇다 할 글이나 낙관이 없어서 누가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010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제 윤두서의 손자 청고 윤용이 18세기 후반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윤용이 그리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이신 이태호 교수님은 그림 속 여인의 저고리가 매우 짧다는 것을 근거로 신윤복의 미인도와 최소 동시대이거나 그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고리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림 속 여인의 저고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그림 속 여자는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꾸민 가채를 만지고 있는데요. 가채를 만지려고 팔을 들어 올리니까 겨드랑이 쪽에 속살이 살짝 보이고 두 줄의 붉은색 속고름이 아래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고리가 너무 짧아서 가슴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마를 끌어올려 입었고, 별도로 가슴을 가리는 가슴 싸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이 그림을 봤다면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있는 송수거사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머리에는 굉장히 큰 가채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가채에는 댕기로 된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 점은 신윤복의 미인도와 비슷합니다. 이 여인의 저고리 역시 상당히 짧아서 아슬아슬 가슴이 보일락말락 하고 있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는 두 개의 붉은 속고름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고산 윤선도 종가의 미인도보다 더 저고리가 짧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슴 쪽에 속살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고리가 짧다 보니까 가슴을 가리려고 허리 부위에 치마끈을 강하게 동여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검정색 띠를 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검정색 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버선발의 끄트머리를 살포시 내밀고 있네요. 미인도 중에 저렇게 발을 내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저렇게 발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야릇한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대놓고 벗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노출해서 보일락말락 하는 것이 더 야릇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법이죠. 이 작품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동경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수집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라는 인물의 수집품을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인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81년 오구라 컬렉션이 기증되면서 이 그림의 소유권도 동경국립박물관 소유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호암미술관에서 조선 후기 국보전이라는 기획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뤄서
국내에 이 작품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은 먼저 보셨던 미인도들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표정을 보면 뭔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짓는 미소 같습니다. 어떤 남자를 목표로 잡고서 유혹하는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눈웃음을 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미인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요염한 인상을 풍기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치마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치마를 일부 들어 올려서 팔에 끼고 있습니다. 치마 때문에 가슴 부분이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체의 오른쪽에는 리본 같은 모양의 댕기를 달아서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 올린 치마의 밑으로는 살포시 버선발이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이 흐려서 선명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미인도입니다. 일단 상체를 보시면 가슴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미인도들은 저고리를 막 벗으려는 찰나를 포착했거나 아니면 옷을 잘 갖춰 입은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 작품은 아예 가슴 부분을 가려주는 옷을 다 풀어버렸고 가체도 벌써 풀어버린 것인지 5대5로 가르마를 타서 쪽진 머리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저고리를 보면 겨드랑이 부분에 색이 안 칠해져 있습니다. 겨드랑이와 고름, 깃, 소매 끝부분에 전부 별도의 색이 들어가 있으면 3회장 저고리라 부르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색이 빠져 있으면 반회장 저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여성은 지금 반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이죠. 3회장 저고리는 기생이나 부유한 양반집 여성만이 입을 수 있었던 복식이었습니다. 물론 저고리 하나만 가지고 이 여인이 평민이었다고 유추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생이라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반회장 저고리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옷고름에는 장식용으로 놀이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치마 아래에 양 버선발이 드러나고 치마 속에 입은 속바지 같은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인도 중에서 전반적으로 대놓고 야하다는 느낌을 주네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윤복의 미인도를 말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몇 년 전에 보물 1973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신윤복의 미인도는 이번 영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다른 미인도를 가지고 너무 오래 설명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인 한 명이 어딘가를 물끄러미 보면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옷을 벗으려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랫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윗부분부터 보시면 왼쪽에 화재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여인은 머리에 가채를 쓰고 있고요. 머리의 오른쪽엔 댕기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채의 묘사가 앞서 보았던 다른 미인도들과 다르게 상당히 섬세합니다. 음영 효과를 주어서 머리카락이 꼬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게 했죠. 아까 보았던 이 송수거사 미인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빛을 보면 눈동자와 홍채의 표현이 훨씬 섬세합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고 이 여인의 기분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 옆에 머리카락이나 목 부분의 잔털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화재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여인의 몸을 보면 어깨가 좁고 둥근 데다가 가슴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체형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다나니 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저고리가 약간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담하면서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은 희고 피부는 고우며 인중은 약간 긴 편이고 입술은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는데요. 코의 너비와 비슷해 보입니다. 콧날은 옛날 사람 치고는 오똑한 편입니다. 눈썹을 보니까 한쪽은 일자에 가깝고 반대쪽은 약간의 곡선으로 되어 있네요. 일부러 눈썹을 이렇게 그린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동자도 초롱초롱하니 맑아 보입니다. 손을 보니까 한 손으로는 놀이개를 잡고 있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고름을 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마도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옷을 벗고 쉬려는 것 같은데, 놀이개를 잡지 않으면 고름을 풀다가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저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치마 아래로 흰색의 띠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치마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묶었던 치마끈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여성들의 저고리가 점점 짧아지면서 가슴이 노출될 우려가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마를
높게 올려 입는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치마끈을 단단하게 동여맸던 것입니다. 치마끈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저고리가 점점 짧아졌으니까요. 앞에서 보았던 미인도들의 저고리가 하나같이 짧은 느낌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치마 허리 부분을 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슴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슴이 큰 사람일 경우에는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대자라고 불리우는 가슴 가리개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치마 허리를 넓게 만들어서 가슴을 가리고, 이걸로 부족하면 치마를 가슴 위로 끌어올려서 치마끈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이것으로도 안되면 별도의 가리개까지 착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옷을 입었을까요? 이렇게 저고리를 짧게 만들면 무슨 효과가 있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여자들은 왜 이런 옷차림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그림 속의 여인을 보면 저고리가 짧고 타이트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체가 작아 보여서 굉장히 가녀리고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됩니다. 반대로 치마는 상당히 풍성해 보입니다. 속에 각종 속옷을 입어서 부풀어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하후 상박이라고 합니다. 상체는 가녀리게 하지만 반대로 하체는 풍성하게 보여서 여성성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여자를 볼 때 지금과는 다르게 하체가 튼실한가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림 속의 여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패션은 이런 방향의 매력을 어필하고자 자신들 스스로 연출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가슴 쪽도 중요한 성적 매력 요소가 되지만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조선시대가 점잖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저렇게 옷차림으로 본인의 성적인 매력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조선시대 정조 당시의 인물인 이덕무라는 사람이 남긴 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문집인 청장관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예전에는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넉넉하게 쓸 수 있었다 한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체격의 대소가 동일하지 않으니 그 옷이 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대저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기생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처처백에 권하여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익히게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봐서 당시 여성들의 이런 짧은 저고리 복색은 기생들이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입었던 복장에서 유래되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권해서 입었겠지만 나중에는 남편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어서 기생을 찾는 것을 막으려고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짧은 저고리는 기생에서 양반계층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서민과 천민계층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생들이 조선 후기의 패션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치마의 아래쪽에는 역시 이렇게 살짝 버선발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건너뛰었던 화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는 이렇습니다. 반박 흉중 만화춘 필단 능여물 전신이라 쓰여 있고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조그만 가슴에 서리고 서려 있는 여인의 봄볕 같은 정을 붓끝으로 어떻게 그 마음까지 고스란히 옮겨 놓았느뇨. 여인의 마음까지 붓끝으로 섬세하게 잘 묘사했다고 썼습니다. 그림을 그린 회원 자신이 이런 글을 썼으니 자화자찬한 격이 되었죠.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스스로도 이 그림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회원 본인의 호를 적고 낙관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미인도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수작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부적인 요소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림 속 여인의 눈빛과 표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어떤 미인도는 가슴의 노출이 너무 심하거나 요염한 자태를 짓고 있거나 미소를 짓고 있어서 성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작품은 눈동자가 흐릿하고 얼굴이 창백하게 묘사되어 인물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인도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절제가 되어 있으면서 여인의 단아하면서도 도도한 그런 매력이 엿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이 작품은 아마 신윤복이 사모했던 기생을 그렸던 게 아니었을까 한다는군요. 자, 오늘은 신윤복의 미인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이 약간 길어서 지루하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